자, 보시죠. 화면. 자,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자, 화면. 자, 이제 X1년 12월 31일 내용연수는 5년이랍니다. 그 다음에 정액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가 일단 나오면 반드시 어떤 방법을 쓰고, 그죠? 어떤 방법에 따라서 낚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언제 취득했는지 이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언제 취득했냐, 어떤 감가상각이냐.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얘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겠죠. 그 내용연수 나누고 대신에 월할상각은 반드시 꼭. 자,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 해보겠습니다. 우리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가 10만 원이었죠, 여러분, 원칙은? 그래서 여기. 자, 일단 감가상각비는 일단 취득원가가 여기 첫 번째 1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 그죠? 그리고 잔존가치는 0, 빼기 0. 그 다음에 5년은 내용연수 나눈 거. 여기까지만 하면 1년치 감가상각비잖아요. 5년까지만 하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감가상각비 공식은 다 1년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분의 6, 5개월 며칠 썼으니까 6개월로 본다. 이렇게. 됐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변의 감가상각 무게. 그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지. 여기까지 배운 건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까 정보보조금도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면서요.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했으니까 기계장치를 내가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정보보조금을 까면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 여기? 그러면 이제 정보보조금 깔끔액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주석 2번이. 자, 이게 좀 짜증나는 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이 10,000원 있잖아요. 10,000원이 두 개 있죠. 이거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국고보조금 깔 금액 있잖아요. 그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주로 뭐를 선택하시냐면 후자를 선택합니다. 자, 뭐냐면 여기 있는 10,000원 있죠. 요 10,000원이 정보보조금 10,000원 받았잖아요. 정보보조금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아마 감가상각 대상금액 배우셨어요?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 그 뭘 어떻게 구하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 구해요. 요게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우리가 내용연수에 걸쳐서 총 감가상각할 금액은 잔존가치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걸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아이씨, 좀 이상한데? 빼기 0. 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10,000원은 감가상각비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보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요게 의미하는 거 있죠? 요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친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네모친 게 뭐냐면, 올해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 있잖아요. 총 10만 원 감가상각 해야 되는데 올해 10,000원 했죠, 10,000원. 맞죠? 그만큼 정보보조금을 나누어서 수익으로 인식하라라는 거, 올해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액법하고 정률법 있죠? 정액법은 여러분들 비용을 매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왜 같은 금액 잡아요? 왜냐면 거기가 수익 인식하는 논리랑 똑같이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건물이 주로 정액법 쓰죠? 건물은 여러분들 초반에는 내용연수, 첫 해 내용연수에는 건물 많이 썼다가 나중에는 건물을 막 사용하지 않아? 나중에는 출근도 안 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그 내용연수라는 20년, 만약에 건물의 내용연수가 20년이라고 하면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수익을 안겨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출근은 똑같은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뭐 야근한 이런 거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우리가 수익을 얻는 효과가 일정 기간 동안 얻는 효과니까 정액법도 일정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기계장치랑 비품이랑 뭐 차량운반구는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주로 뭐 쓰냐면 정률법 쓰거든요. 그럼 정률법 쓰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을 초반에는 애가 쌩쌩하잖아요. 쌩쌩하니까 많은 수익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 초반에는 많이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조금씩 예, 좀 마탱이가 조금씩 가잖아요. 조금씩. 물론 완벽하게 바로 마탱이가 가는 건 아니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마탱이가 조금씩 간다라는 거, 수익을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수익이 적게 산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비용도 적게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이제 감가상각도 초반에 많이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잡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미 감가상각비 자체가 수익이 창출되는 효과를 감가상각비에서 반영을 해요. 그렇죠? 수익이 5년 동안 정률적으로 창출이 되면 비용도 정률로, 수익이 내용연수 동안 정액으로 산출이 되면 감가상각도 네, 정액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우리가 소비가 되는 형태를 반영을 해요. 수익을 얻는 형태를.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보조금도 정률법을 쓰면 정률법처럼 초반에는 많이 인식하고 수익을.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정액법이면 정액으로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미 감가상각비 자체가 수익을 얻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예, 국고보조금도 까라라는 논리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개 같은 소리지? 그죠?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전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그죠? 그럼 이제 후자 해볼게요. 후자. 이제 이 둘을 바꾸는 거야. 왜냐면 이 둘을 바꿔도 똑같잖아. 논리는. 왜냐면 여기 분자랑 얘를 바꿔도 똑같잖아. 어차피. 맞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볼게. 이제는 얘를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 두 개 위치를. 어차피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어. 공식 똑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000원. 이제 요게 이제 감가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감가비 이제 요 위치 바꿔도 똑같죠. 공식은. 맞죠? 10,000원. 그리고 100,000원 빼기 0. 요게 감가상각할 대상금액. 여기에 10,000원. 요거는 이제 정보보조금이 되죠. 반대로 우리 교체했으니까.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이거예요. 요거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화면. 네가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할 금액은 10만 원이다. 총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은 10만 원이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은 네 돈 쓴 거 아니잖아. 네 돈 쓴 거 아닌데 왜 감가상각하니? 그러니까 올해 네가 인식한 감가상각비 10,000원 있잖아요. 올해 네가 인식한 감가상각비 10,000원 중에서 총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 중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만큼은 올해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 수익을 인식하는 효과잖아요. 요게 두 번째예요. 총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금액만큼은 올해 감가상각비가 취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둘 다 어렵긴 해요. 알죠? 주로 이 방법만 쓰시더라고. 요거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이 10,000원은 우리가 지금 구할게. 올해 정보보조금 올해 깔 걸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올해 깔 걸 구하니까 요 자체가 올해 감가상각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둘 중에 택 1. 이제 그럼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정보보조금을 깔 금액을 두 가지로 해요. 뭐냐면 여기 화면. 첫 번째가 리얼 정보보조금을 얼마 까서 수익 인식할 건지가 얘. 그럼 얘는 뭐냐면 감가상각비를 차감할 금액이 정보보조금 깔 금액이거든. 알죠? 그러니까 1번 방식이 정보보조금 깔 금액을 직접 구하는 거고
2번 방식은 정보보조금 깔끔액을 감가상각하면 안 되지 얘를 통해서 정보보조금 깔끔액을 구하는 거예요. 2번. 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그지 같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감가상각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 여기다 효과를 좀 효과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저렇게 되는구나를 조금 받아들이시더라고. 자, 화면 보시면 지워도 되죠? 지워요? 자, 보세요. 뭐냐면 자, 내가 이제 X1년 7월 1일 날 기계장치 취득했다라고 가정. 맞죠? 어차피 7월 1일 날 취득한 효과잖아요. 6개월 상각하니까. 이때 어떻게 장부에 돼 있을 거냐면 기계장치 이렇게 돼 있죠. 7월 1일 날은 기계장치 여기에서 표시가 되는 효과를 여러분 느껴보시면 돼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일단 아까 기계장치는 우리가 1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1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할게요. 국고보조금이 10,000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장부금액이 9만원 이렇게 됐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X1년 12월 30일 됐어요. 그럼 X1년 12월 31일이 되면 감면은 무시하시고 그렇죠? 감면은 무시하시고 국고보조만 감면은 무시하시고 그러면 이제 X1년 12월 31일에 이 기계장치 10만원 있잖아요. 10만원 중에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얼마 했냐면 일단 어디 갔어? 요거만큼 10,000원 했잖아, 10,000원. 맞죠? 왜냐면 6개월 썼으니까. 그래서 요 기계장치가 어떻게 되냐면 감가비로 10,000원이 까였죠. 기계장치를 까는 효과잖아. 감가상각비라는 것 자체가. 기계장치는 결론적으로 5년 상각하면 잔존가치가 0이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얼마 깠어요? 12월 30일 날 6개월밖에 사용 안 해서 6개월치 정부보조금을 깠잖아요. 여기. 대변에 정부보조 10,000원 있었잖아요. 얘를 차변으로 방금 1,000원을 깠죠. 깠으니까 정부보조금 9,000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부보조금은 이제 정보보조금이 원칙은 수익을 인식하는 효과다라고 했어요. 요건 비용이니까 마이너스고 정보보조금은 수익을 인식하는 효과니까 플러스. 요렇게 해서 1,000원 요렇게 인식했죠. 그 다음에 자, 그럼 그러면 이제 X2년 12월 30일 입장에서 이제 1년치 감가상각 다 할 거 아니에요. 응? 12월 31일 되면 이제 1년치 감가상각 다 하겠죠, 여러분들. 다 하면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 가지고 감가상각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마이너스 20,000원. 그럼 국고보조금도 이제 1,000원이 아니라 2,000원 갈 거란 말이에요, 2,000원. 1년이니까. 그럴 때도 국고보조금은 수익 인식하는 게 플러스 2,000원. 요렇게. 그죠?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할 거냐면 X3년 12월 31일부터 X5년 12월 31일까지는 감가상각 3년치 하겠죠, 3년치. 3년치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3년치 하면 마이너스 20,000원 곱하기 3년치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60,000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정보보조금은 또 내용연수 동안 수익 이식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정보보조금이 얼마냐면 얘가 2,000원 얘도 곱하기 3 하겠지.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플러스 6,000원.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내용 연수가 여기까지 하면 몇 개월 남았냐면 이제 6개월 남았거든, 6개월. 그럼 X 6년
6월 30일 되면 이제 감가상각을 다 하는 거고 정부보조금 수익 단식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이해되세요? 그럼 얘도 이제 6개월 만이니까 요거대로 인식하겠지. 마이너스 10,000원. 플러스 1,000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고보조금은 이제 다 사용하고 나면 기계장치는 0 됐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도 수익 단식했어 0이에요. 이 효과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나누어서 수익 인식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그럼 우리가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이 결론적으로 얼마 됐냐면 요 분계에서 감가상각이 9,000원 됐죠. 9,000원. 맞죠? 그러니까 여기 해석하면 감가상각은 총 9,000원 되는 게 맞아요. 여기는 18,000원. 여기가 합쳐서 얼마냐면 54,000원. 물론 빼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하면. 한마디로 이 9만 원의 성격이 뭐예요? 내 돈 가지고 취득한 기계잖아요. 내 돈 가지고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은 9,000원, 18,000원, 54,000원, 9,000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가 얘인 거예요. 네 돈 가지고 취득한 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면 그게 감가상각할 금액이다. 그게 감가상각이 9,000원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 있죠? 그렇죠? 여기 기계장치가 총 10만 원이잖아요. 이 중에 국고보조금 10,000원. 이해되셔요? 이렇게. 아니면 간편법 설명, 간편법. 자, 보세요. 요거. 간편법 뭐냐면 아까 요런 공식이 있었어.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자, 간편법이에요. 자, 간편법이 있었는데 간편법이 뭐냐면 자, 정부보조금 있죠? 정부보조금 곱하기 취득원가 아까 이거 첫 번째 전자공식 있었잖아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가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 그렇죠?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고 이게 정액법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가 뭐냐면 취득원가 이게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였죠. 감가상각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로 나눈 게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공식이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1년치 되세요? 그럼 공통분모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이건 삭제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할 건 정부보조금 얼마 깔지 구하는 간편한 공식이에요. 이렇게 더럽게 구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냐? 그럼 이렇게 딱딱 지워지잖아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공통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부보조금 깔 금액은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정액법이요. 정액법은 그냥 정부보조금 나누기 내용연수라는 공식이 나와버려요. 그냥.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정부보조금 깔 금액이에요. 깔 금액. 그러니까 정액법은 간편하게 하면 정부보조금 깔 금액이 그냥 정부보조금을 내용연수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정말 구할 수 있는지 해볼게요. 이걸로 알고 계세요. 이걸로. 우리 시간 없으니까. 자, 지금 정부보조금이 얼마죠? 지금 사례에서 정부보조금 얼마? 아까 10,000원이어서 정부보조금 10,000원 맞죠? 근데 내용연수 몇 년? 5년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그냥 1년치 정부보조금 깔 금액이에요. 1년치 정부보조금 깔 금액. 근데 우리는 지금 6개월 사용했으니까 6개월치만 까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2분의 6 이렇게 해도 10,000원은 나와요. 1,000원이구나. 1,000원 나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정부보조금 깔 금액은. 이 정부보조금 깔 금액이 제일 어렵거든. 그렇죠? 그래서 정액법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이렇게 안 돼. 하지만 우리 시험은 정액법밖에 안 내요.
맞죠? 그래서 그냥 정부보조금을 정액법에서는 내용연수로 나누고 다시 월할 상각을 하시게 되면 이때 우리가 정부보조금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아까 감가상각비 효과 보여드렸지만 내 돈 가지고 취득했을 때 그게 진정한 너의 감가상각 아니니. 왜냐면 정부한테 보조받은 건 그 네 돈 쓴 거 아니니까 네 돈 쓴 것만 감가상각하라라는 거예요. 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하면 9천 원 나온단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9천 원. 되셨어요? 근데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보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보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빠져 있는 숫자예요?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전체 취득원가에서 얼마가 감가상각이 됐는지 누계액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10만 원 베이스로 여기. 그럼 여기에서 요 9만 원은 정보보조금이 빠져있는 순수한 취득원가죠. 맞죠? 근데 감가상각비 예로 해야 되는 거지만 방금 보셨지만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체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10만 원 베이스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산되는 거고. 아, 여기? 그럼 여러분들이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 뭐냐면 순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 권장. 순서는 뭐냐면 1. 첫 번째 뭐냐?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 했더라면 9만 원의 취득원가 가지고 감가상각 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먼저 적어요. 그냥 감가상각비 그냥 9천 원. 아, 여기? 아니, 내 돈 가지고 취득했으면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 베이스로 감가상각 했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렇게 하면 아마 감가상각비가 9천 원 될 거예요. 됐죠? 이게 1. 그 다음에 2. 정부보조금 깔끔액. 2.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내 돈 가지고 했을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먼저 구하시고 9,000원.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깔끔액은 요 간편법을 여러분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마지막 빵꾸 나는 곳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기만 하면 끝나요. 정부보조금 이렇게 감가상각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이시니까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원래 여기가 좀 어려워. 이미 감가상각비, 이게 정확한 공식이 감가상각비 비율만큼 정부보조금도 수익을 나누어서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왜? 이미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를 고려해서 정률법, 정액법 이렇게 감가상각 미리 한단 말이에요. 이미 수익을 창출한 효과를 감가상각비에 녹여놓은 거예요. 녹여놓은 거니까 정부보조금을 수익 인식할 때 정률법도 초반에는 많이 수익을 인식하는 게 감가상각비의 정률법이니까. 맞죠? 정률적으로 국고보조금 수익 인식하는 거고, 내용연수에 걸쳐서. 그게 정액법이면 정액법에 걸쳐서 정부보조금 수익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전자가 FM된 정확한 논리예요. 네. 표정 진짜. 자, 전 여러분들 표정을 안 볼